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리셀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리셀러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려있는 부분이라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켜게 됐어요. 여러분, 리셀러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리셀러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발매되지 않은 상품들이 해외에 발매가 됐더라. 그러면 그 발매된 제품을 현지에서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좀 더 비싸게 파는 행위, 이걸 리셀러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도 리셀러를 그렇게 알고 있으실 거예요. 국내에서 정발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 제품들을 내가 한국에서 사재기를 해가지고 그 다시 중고로 대파는 행위, 이것도 이제 리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리셀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렇게 별로 없는데, 물론 이제 그 리셀러들도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판매했을 때 그 이득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버리면 깔끔해요.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룰 이야기는 해외 상품을 만약에 직구를 해가지고 내가 판매를 했다라고 할 경우, 이 경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해외 직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물건을 되파는 그 리셀러 분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총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관세, 두 번째는 부가세,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 인증. 이 3가지 정도가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부가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관세랑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미국에서 물건을 산다라는 기준으로 200불이 안 넘는다, 그리고 여타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150불이 안 넘는다라고 하면 관세, 부가세를 둘 다 안 낸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만약 그 금액이 넘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200불이 넘어가고 다른 나라 기준으로 150불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물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관부가세를 다 내고 어떤 것들은 관세를 안 내고 부가세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파류나 이런 물건들은 관부가세를 한꺼번에 다 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세를 안 내고 부가세만 낸다고 하는 제품들은 컴퓨터 관련 부품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관세를 안 내고 부가세만 내는 상품들이에요. 자, 그럼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런 티셔츠를 샀을 경우, 그래서 미국에서 한 30불 정도 한다 라는 가정으로 내가 이 티 한 장을 사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부가세를 아무것도 안 내요. 내가 이제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하나를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입으려고 봤더니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못 입을 것 같으니까 팔아야지. 그리고 중고상태에 딱 올려요. 그럼 이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네, 불법이 맞아요. 관부가세를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부가세, 그리고 전파 인증 이런 것들을 제가 신경 써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랑 부가세를 안 냈다는 얘기는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너 관부가세를 면제해 줄게 라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품들을 관부가세를 안 내고 들여와가지고 내가 물건을 되팔겠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리셀러 이렇게 해가지고 법상 걸리는 거예요. 관부가세를 안 내고 팔았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 제품을 사려고 했더니 이 제품이 되게 비싸요. 한 300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올 때 300불에 관해가지고 관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내일 세금을 다 내고 만약에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져왔더니 사이즈가 안 맞아.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될 것 같아, 중고에. 그리고 중고상태에 딱 올려요. 이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이건 합법이에요. 내가 관세랑 부가세를 다 냈기 때문에. 거기다 특별히 의류 같은 경우는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되파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의류나 자파 같은 경우들은 관부가세만 냈으면 그냥 물건을 중고로 파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내가 의류를 200불이 안 넘어가지고 관부가세를 안 냈다, 그럼 다시 파시면 안 돼요. 근데 200불이 넘어가지고 관부가세를 냈다, 그럼 다시 판매하셔도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이런 의류들만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불프되면 TV 많이 사고 휴대폰 같은 게 많이 사잖아요.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많이 사고, 이런 제품들은 충분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아까 3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전파법에 문제가 돼요. 우리가 휴대폰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부품들도 그렇고 개인이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무관세 제품 이런 것들은 관세를 안 내고 부가세만 10%를 내고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들을 내가 중고나라에 팔겠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관세를 안 낸 게 문제가 돼요. 내가 이제 제품들이 비싼데 가져오면서 관세 안 내고 부가세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들은 다 전파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사오는 컴퓨터 부품류 내지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전파 인증을 따로 받질 않았잖아요. 전파 인증을 따로 안 받았단 말이에요.
전파 인증 따로 안 받은 상품을 내가 중고나라에서 팔겠다? 그거는 또 전파법상에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에서 가져온 상품들을 못 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전자제품들을 그냥 중고로 팔았을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파법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부품들 중에서 뭐 CPU랑 메모리는 원래 관세를 안 내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만 내냐 안 내냐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내가 200불이 안 넘어가지고 관부가세를 안 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냈다. 그럴 경우에는 파시면 안 돼요. 부가세를 안 냈으니까. 근데 200불이 넘어가지고 부가세를 냈다? 판매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메모리랑 CPU 한정이고 몇 가지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전파 인증이라는 걸 받은 제품을 내가 해외에서 똑같은 걸 사가지고 와서 팔아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뭐 비트코인 이런 코인들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엄청 비싸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래픽카드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해외에서 이제 그래픽카드를 사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쓰다가 중고로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 제품은 전파 인증이 받아져 있는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을 사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이 전파 인증을 받은 주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파 인증을 받은 주체가 제조사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래픽카드 제조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파 인증을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똑같은 거 사와가지고 파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물론 이제 200불 이상이 돼가지고 넘어섰을 경우 우리가 이제 관부가세 해가지고 세금을 다 냈을 경우 세금도 냈고 전파 인증을 받은 주체가 제조사일 경우 이거는 판매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전파 인증을 받은 주체가 제조사가 아니라 유통사일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유통사에서 전파 인증을 받았다고 할 경우는 판매하시면 안 돼요.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제품은 관부가세를 다 내고 들어와가지고 전파 인증 받은 것도 제조사야.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만약에 20만 원에 사가지고 와서 30만 원에 팔았어 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또 있죠. 우리가 이 상품 팔아가지고 이득을 받잖아요. 이득을 본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세금을 내야 돼요. 이득을 봤으니까. 이득을 안 보고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득을 봐버린 이상에서는 그 이득 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게 자칫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지인이 뭔가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너무 해맑게 그래 뭐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는 거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이제 내 이름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만 원에 샀는데 그래 내가 수고비 10,000원 받을게 해서 11만 원을 받아요. 이러시면 전에 얘기했던 관부가세, 전파법 관련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받은 10,000원의 이윤까지도 다 적용이 돼가지고 한 방에 왕창 몰아서 뭐 3-4가지 법을 한 번에 위반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이 뭐 하나 사줘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쉽사리 내 이름으로 물건 사가지고 지인한테 팔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실 거면 차라리 그냥 그 지인 이름으로 통관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냥 내가 차라리 그냥 돈을 받으시면 그거는 내가 이익 본 소득에 대해서 한번 세금 내면 되잖아요. 그게 더 깔끔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구매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매대행 채널에서 왜 갑자기 리셀러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살짝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돼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뭐 지인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소소하게 하나 두 개 괜찮겠지?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개인마다 이제 물건을 해외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려면 요새는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보호라는 걸 발급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오잖아요. 이 개인 통관 고유 보호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물건 살 때 이 코드 넣어가지고 물건 사시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을 산 목록이 쫙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어딘가 중고나라에 물건을 팔았다? 또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다고 했을 때 이 통관 고유 보호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100% 걸리는 거예요. 거기 우리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다 집어넣잖아요. 개인이 내가 물건을 쓰려고 산 걸 다시 되팔겠다라고 할 때 리셀러의 개념은 우리가 이 법을 다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전환법 해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막 가가지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막 국민청원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확실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풀려버렸죠. 무조건 팔면 안 되는 품목들을 딱 정해놓고 그거 이외에는 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아도 돼. KC 인증 받지 않아도 돼 라고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더 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개인이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따르니까 이것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서 따져보시고 그리고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나눈 내용들을 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의류를 내가 만약에 사왔다 그러면 200불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200불이 넘어서 관부가세를 냈다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득을 보고 파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200불이 안 넘어가지고 관부가세를 안 냈다 할 경우 파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전자제품 부가세를 냈다, 그리고 전파 인증을 제조사에서 받았다 할 경우 판매하셔도 돼요. 부가세 냈다, 근데 전파 인증을 유통사에서 받았다, 판매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가세 안 냈다, 전파 인증을 제조사에서 받았다, 판매하시면 안 돼요. 어떠세요? 조금 알기 쉬우세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관련된 법령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하고. 하지만 최소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만이라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신다면 이 리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접근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